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 시상대 위에 선수가 올라섭니다. 목에 금메달이 걸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저 금메달 하나, 금속 가격만 따졌을 때 33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은메달은 20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1년 반 전 파리올림픽 시상대에서 선수 목에 걸렸던 금메달의 금속 가격은 9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2,300달러입니다. 은메달은 471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400달러입니다. 1년 반 사이에 금메달은 15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은메달은 거의 200%가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메달이 더 비싸야 할 것 같은데 상승률에서는 은메달이 금메달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덴마크 sakso은행의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하계올림픽에서 메달은 이번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 뒤에 숨어있던 비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금메달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상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수의 눈물, 국가연주,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금메달. 그 장면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CNN 방송이 조용히 한 가지 숫자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금메달의 금속 가격이 2,3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7만 원에 달한다고요? 은메달은 1,400달러, 약 205만 원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이 계산한 수치입니다. 처음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냥 비싸졌구나 하고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올림픽 메달은 세상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중 하나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만드는 물건입니다. 그 메달의 금속 가격이 1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건 세상이 귀금속의 가치를 다시 매기기 시작했다는 가장 공개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메달 이야기 안에는 지금 귀금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게 왜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직결된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여러분은 금으로 만든 줄 아셨습니까? 사실 금메달은 순금이 아닙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금메달의 총 무게는 506g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순금은 겨우 6g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은으로 만들어집니다. 금메달의 실체는 사실상 은메달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은이라는 금속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메달을 만들 때도 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리올림픽 이후 이 두 금속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 자료를 보면 2024년 7월 파리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금 현물 가격은 107% 올랐습니다. 그런데 은 현물 가격은 200% 올랐습니다. 금이 2배 오를 때 은은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금이 더 귀한 금속인데 왜 은이 더 빠르게 오르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치는 사람 사이에 앞으로 몇 년간 엄청난 자산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은이 금보다 2배나 더 빠르게 달렸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과 밀라노 올림픽 메달 가격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당시 금메달의 금속 가격은 900달러였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2,300달러입니다. 156% 올랐죠.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보십시오. 파리 때 471달러였던 은메달 가격이 밀라노에서는 1,400달러가 됐습니다. 거의 200%입니다. 200%. 여러분, 200%입니다. 1년 반 사이에 은메달 하나의 금속 가치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만약 파리올림픽 때 은메달 하나 분량의 은을 사뒀다면 지금쯤 원금 대비 거의 3배의 가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은 전문 투자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 정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올림픽 시상대에서 이미 드러난 숫자입니다. 시장이 공개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귀금속의 재평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귀금속이 유행처럼 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은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금의 대부분은 아직도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금고에, 귀걸이에, 왕관에 없어지지 않고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죠. 그래서 금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소모됩니다.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은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의료기기에도 은이 쓰입니다. 그리고 한번 공장에 들어간 은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품 안에 녹아들어 사라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전기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은의 산업용 수요는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리올림픽 이후 은 현물이 200% 오르는 동안 금은 107%에 그친 이유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공급 부족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 수요까지 겹친다면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은의 공급 부족,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권 채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은을 뽑아내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새로운 대형 은광을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채굴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태양광 패널 한 장에 은이 약 20g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한 대에도 은이 수십 g씩 들어가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에도 은이 필요합니다. 산업용 수요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공급 부족 위에 투자 수요까지 동시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걸 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물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 거래소의 은 보유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은메달이 이렇게 비싸졌다면 정작 실물은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자산 계획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은행의 전략가 올레 한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하계 올림픽, 즉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금메달과 은메달은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고요.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삭소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귀금속 전략으로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그 전략가의 발언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귀금속 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적 원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냉정한 분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올림픽 이후 이미 금은 107%, 은은 2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은이 지금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이 모든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미래 산업이 성장할수록 은의 수요는 늘고 공급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구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동시에 몰리는 자산은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은이 바로 그 조건을 지금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은의 가격 상승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개념이 은값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금과 은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비율이 있습니다.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나 필요한가? 이걸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율은 60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60온스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은이 금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높아지면 금이 은보다 더 빠르게 오른다는 뜻이고요. 역사를 보면 이 비율은 패턴이 있습니다. 귀금속 강세장의 초반에는 금이 앞장섭니다. 안전자산을 찾는 큰 자본이 금부터 삽니다. 중앙은행도 금을 삽니다. 그래서 금이 먼저 폭등하죠. 그런데 강세장 후반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은이 따라붙기 시작하고 금의 상승률을 추월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비율이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은 가격은 수배씩 폭등했습니다. 2020년 초 비율이 125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빠르게 수축하면서 은이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율은 다시 구조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은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데이터가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금 107%, 은 200%.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율이 지금 60에서 40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금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금값에 은의 비율을 나누면 은값이 나옵니다. 금이 현재보다 더 올라가고 비율이 40까지 떨어진다면 은값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학이 그렇게 말합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귀금속 강세장의 초반을 지나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있습니다. 금이 먼저 달렸고 이제 은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200%라는 은의 상승률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삭소은행 전략가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 올림픽 메달은 이번보다 더 비싸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이 아직 기회의 구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가 337만 원이 됐습니다. 은메달 하나가 205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지금 어떻게 읽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의 자산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이 한국 투자자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귀금속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귀금속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오르는 데다 환율까지 올라가면 원화로 환산한 귀금속 가격은 2배의 속도로 뛰어오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화 자산, 즉 예금이나 채권 중심으로 노후 자산을 굴리고 있는 분이라면 귀금속 가격이 오르는 동안 자산의 상대적 가치는 조용히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귀금속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데 매 통장 잔고는 그대로라면 실질 구매력은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귀금속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기능해왔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금과 은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귀금속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장 환경에서 귀금속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지 한 분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2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2024년 초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을 합쳐 총 2억 원의 노후 자산을 마련하셨죠. 안전하게 굴리고 싶다는 생각에 대부분을 정기예금과 채권형 펀드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텔레비전으로 보시다가 뉴스 한 토막을 들으셨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흥미로운 스포츠 잡학 지식 정도로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 뉴스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파리올림픽 이후 은현물 가격이 200% 올랐다는 사실을요. 만약 그때 노후 자산의 일부, 예를 들어 2천만 원만 음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6천만 원이 됐을 겁니다. 2천만 원이 1년 반 만에 6천만 원. 김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포츠 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신호였던 거였어요.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지금 여러분 앞에 또 한 번 같은 신호가 와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은메달 205만 원. 이번에는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실물은 소량 분할 매수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실물은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바나 은화 형태로 직접 구매가 가능하고 온라인 주문도 됩니다. 시중은행 일부 지점에서도 실물 귀금속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전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가 핵심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꾸준히 사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예를 들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두 번째, 윤연계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물을 직접 보관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귀금속 관련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은 관련 상장 지수 펀드 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니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앱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상장 지수 펀드는 실물이 아닌 지수를 추종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노후 자산에서 투자 가능한 금액의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전체 자산 배분 원칙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후 자산이 전부 예금과 채권에 몰려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금융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실물 자산, 즉 귀금속이나 부동산 등에 배분하는 걸 권합니다. 은퇴 이후 자산은 수익보다 보존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귀금속은 구매력을 지키는 방어 자산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단 일부만이라도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금메달의 금속 가격은 337만 원, 은메달은 205만 원, 파리올림픽 대비 금메달은 150%, 은메달은 거의 200% 올랐습니다. 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은이 2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은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로 소비되며 사라집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격은 위로 향하는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삭소은행 전략가는 말했습니다. 다음 올림픽 메달은 이번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고요. 귀금속 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스포츠 뉴스로 흐려보내느냐, 자산 재편의 기회로 읽느냐, 그 차이가 앞으로 몇 년 뒤 여러분의 노후 자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시상대 위에서 반짝이는 메달은 세상이 보내는 가장 공개적인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